미라클 루틴. 나에게는 건강한 루틴이 필요해. 인생이란 정글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에게 당신이 속한 곳이 어디든 삶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난다. 당신이 인생이란 정글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함, 그 불만이 내 가족과 외부 환경을 향해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진실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나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사는 게 힘들다고 늘 불평했다.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면 당장 일을 관두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일하면서 보람도 느낀다. 또 내가 집안 경제에 일조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란 여자는 현실과 타협하기에는 너무 이성적이지만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를 갈구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다. 이런 평범한 내가 정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인생이 서서히 바뀌었다. 너무 작게 시작했고 삶에 스며들듯 시도해서 나조차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나는 일상의 작은 반복을 무수하게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나를 위한 좋은 루틴들이 쌓여 나를 점점 더 좋은 인생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과거에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약사이자 아이 둘의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내 독서 모임 운영자, 브런치 작가, 마인드 파워 코치, 강의자, 인생 번영회라는 프로그램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3년 전의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몸이 더 바빠졌는데도 마음은 예전보다 더 풍요롭다. 이 책은 에너지 드링크인 나의 에너지 관리법이자 나를 덜 지치게 하는 내 삶의 루틴들을 소개한다. 나의 바람은 이 책을 읽은 독자가 그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작은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정글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 여러분, 여태 잘 살아왔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우리 더 멋지게 삽시다. 마음 처방전 1. 아침을 지배하는 5분 기상 루틴. 일상 하나하나에 지친 당신.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면 이 세상 누구나 다 성공했을 것이다. 나는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삶을 조금 더 즐길 줄 알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다. 나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그 속에서 찾은 마음이 덜 지치는 법에 대해 나만의 루틴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 말 그대로 미라클 루틴이다. 내 인생 처음으로 아침 기상 시간을 바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좋았다. 한 번 맛본 기쁨은 마치 중독과도 같아서 아무리 피곤한 날도 눈이 떠졌다. 아침 기상을 시작한 지 2달쯤 되니 습관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알람 시계도 필요 없게 되었다. 갑자기 깨달았다. 늘 시간이 없다고 외쳤던 내가 시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시간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었다. 차차 그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노트를 사서 나의 감정을 적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글도 썼다. 10분 동안 2페이지만 읽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침에 하는 작은 일들 모두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기에 소중했다. 지금 무엇인가 힘들고 지친다면 아침이라는 환상의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라. 우리의 삶은 늘 바쁘고 시간도 만들어야 할 만큼 피곤하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선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단지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 시간을 만들고 여유를 찾은 후부터 나는 늘 웃게 되었다. 눈을 뜨는 순간 다짐해보자.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겠다고. 마음 처방전 2. 나는 내가 좋다. 긍정 확언의 힘. 나는 내가 좋다. 나의 아침은 이 말을 3번 외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는 마음이 약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마음 관련 수업을 듣게 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의식보다 내 마음속 잠재의식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우울감이 있는 나에게 나는 내가 좋다는 선언은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은 생각보다 나는 여태 잘 살아왔다는 것이다. 누군가 보면 부러워할 인생인데도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자기암시 긍정 확언이라는 것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기암시 긍정 확언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의 하나이다. 스스로에게 생각이나 의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심리치료사 에밀리 쿤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선언문을 하루에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자기 스스로 암시하라고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잠재의식을 바꿔 자신의 감정을 바꾸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확언은 언제 가장 효과가 좋을까? 거의 모든 책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전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한다. 물론 매일매일 수시로 중얼거리며 외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단 2번이라도 매일 실천할 것을 다짐하자. 긍정 확언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은 절대 부정형이거나 미래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시작은 나는 내가 좋다부터다. 지금부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스스로 인생 처방전을 하나 작성하고 반복해서 외쳐보아라. 마음 처방전 3. 스트레스와 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화. 나는 아침 기상으로 생긴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명상을 하고 있었다.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데 5만 가지 잡생각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다. 명상에 대해 좀 더 공부하다 보니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했다면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나는 명상 시간에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을 즐긴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명상을 하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후 스트레칭도 가볍게 한다. 여유롭게 쓸 시간이 부족해도 나를 돌보는 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틈을 내서 명상을 한다면 훨씬 여유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지속하는 힘이 생긴다.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클럽을 끊고는 몇 번 가다가 지레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 내 인생의 좋은 루틴은 근본적으로 쉽게 다가가서 매일 할 만큼 만만하게 만들어야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 크게 일을 벌리려고도 하지 말자. 그냥 내 에너지를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지속하자. 마음 처방전 4. 감사일기. 쓰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인다.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삶 속의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투성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며 적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태 참 많이 불평했구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가장 달라진 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감사하다로 바뀐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아침에 감사일기를 적으며 충만한 하루를 보낼 것을 다짐한다. 나에게 또 한 번의 값없이 주어진 오늘이 왔음에 감사한다. 삶의 매 순간을 감사로 채우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 처방전 5. 독서와 필사가 삶에 스며들면 생기는 일. 누군가 나에게 요즘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감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바로 책 읽는 즐거움이다. 성공자가 되겠다는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찍 일어나서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보았다. 책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하니 그동안 어떻게 책 읽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는지 놀랄 정도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만 읽었는데 어느 날부터 필사를 시작했다. 내 마음을 울리는 글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책과 노트에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서 읽으니 뭔가 책을 꼭꼭 씹어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필사를 하고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다 보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속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나?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폭풍처럼 내 머릿속에 쏟아져 나왔다. 책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안내하려고 나타난 안내자 같았다.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 꿈을 그려보게 되었다. 읽은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양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게리 켈러가 쓴 원칭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이 문구를 읽고 아침에 하던 루틴에서 독서 시간을 빼고 틈새 시간에 책을 읽는다. 아침에는 긍정확언, 명상과 스트레칭, 감사일기, 필사와 글쓰기만 남겼다. 아침 시간은 글도 잘 써지고 내 생각도 명확하게 정리되는 생산자의 시간이다. 독서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도록 돕는다. 내가 내 삶의 경영자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도 치열하게 책을 읽는다. 그리고 필사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잠깐의 독서를 통해 풍요의 마인드를 장착해보자. 직접 만날 수 없는 대가들의 생각을 책을 통해 훔치고 따라해보자.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음 처방전 6. 글쓰기로 만나는 내 꿈 찾기. 처음 내가 시작한 글쓰기는 감사일기와 책 필사부터였다. 감사일기 몇 줄, 책 몇 줄을 옮겨 쓰기 정도라서 사소하고 큰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도 계속 글을 적다 보니 나도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러다 한 온라인 카페의 요일 작가가 되었다. 글감을 고민하다 보니 사소하게 보던 모든 것들을 허투루 보지 않게 되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였다. 글쓰기만큼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 내면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내 마음을 다지는 데도 글쓰기라는 도구는 큰 도움이 되었다. 쓰다 보면 이루어진다. 쓰다 보니 내 꿈도 생겼다. 쓰다 보니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작가라는 이름 말이다. 내 내면을 다지고 꿈까지 이루어지는 글쓰기, 당신도 할 수 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도 말자. 감사일기가 어렵다면 그냥 하루의 감정을 한 줄로만 쓴다고 해도 그것이 시작이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루어가자. 나는 당신 안의 잠재력을 믿는다. 마음 처방전 7. 행복해지고 싶다면 걷자. 잘 걷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없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자신은 없었지만 걷기 모임을 시작했다. 제일 달라진 변화는 자꾸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힘든가? 그냥 걸어라. 지금 우울한가? 그냥 걸어라. 지금 슬픈가? 그냥 걸어라. 지금도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잡다한 생각을 잊게 하는데 걷기만 한 것이 없다. 아무 장비도 필요 없고 오직 내 몸으로 내 의지로 원하는 삶을 가꾸어 가는데 큰 힘이 된다. 이제 만보 걷기 2년 차가 되었지만 내 삶은 걷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마음 처방전 8. 하와이 사람들의 정화법. 호호포노포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갑자기 화가 날 때 혹은 시간의 틈새에 이 네 마디를 늘 읊조린다. 이 네 마디는 하와이에서 처음 건너왔다. 이것을 호호포노포노라고 한다. 호호포노포노는 간단히 말해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수정하다는 뜻이다. 고대 하와이인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래서 호호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나의 내면, 신성의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정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을 지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정화를 통해 내 마음이 제로 상태일 때 창조가 일어난다. 이때를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문제가 늘 생기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기억이 재생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다. 정화하지 않고 기억으로 살 것인가? 정화로 기억을 지우고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인가? 책을 읽고 바로 깨달았다. 내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재생하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호호포노포노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고 싶었던 내 욕구를 멈출 수 있게 되었다. 당신 주위에도 분명히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 꿈의 에너지 킬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당신을 바꿔라. 당신을 정화해라. 정화는 쉴 새 없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가지 문장을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중얼거린다. 내가 말한 모든 일상을 바꾸는 좋은 루틴을 계속 실천하는데도 뭔가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자신 스스로를 정화해 보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 내면은 정화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